역대 2명 그 림의 칭호를 받습니다. 공자하고 관우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생산하고 했던 관우라고 해도 왜 우리나라에 굳이 그 묘를 지었을까요? 그래서 선조는 그걸 안 하려고 막 버팅기다가 여기 군성 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안녕하십니까. 과거의 우리 역사에서 오늘을 배우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역사 백승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도부 박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준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동묘가 있습니까? 동묘? 저는 동묘를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동묘가 묘가 있는 곳입니다. 동묘 시장은 알았는데 동묘라고 하니까 그렇지 묘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묘하고 능은 무슨 차이인가요? 여기에서 묘는 사당을 얘기합니다. 혹시 무덤으로 알고 계셨던 건가요? 아, 묘하고 능하고 차이를 잘 몰라서. 능은 왕이나 왕비의 무덤을 능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동묘에는 저는 그럼 뭐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까? 뭐 아니면 황희정선이 있습니까? 관우의 묘입니다. 관우의 사당. 관우사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임진왜란 때 이제 우리나라에 좀 명나라 군대들이 이제 파견이 네. 됐는데 중국에는 관우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거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신 능, 왕의 무덤인 능보다도 위에 있는 게 림인데 역대 2명 그 림의 칭호를 받습니다. 공자하고 관우입니다. 그래서 공림 그리고 관림 이렇게까지 추앙되고 있는 관우를 명나라 군대들이 이제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이제 기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그 전쟁에 참전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조정에다가 우리 관우 사당을 만들어줘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세운 것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해서 관우의 사당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게 동묘의 시작이고요. 잠깐만요. 근데 저는 일단 아주 기초적인 궁금증이 드는데 임진왜란 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큰 역할을 한 건 알겠는데 왜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서 아무리 추앙하고 생산하고 했던 관우라고 해도 왜 우리나라에 굳이 그 능이나 묘를 지었을까요? 묘가 이제 사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사당을 지었을까요? 사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으로 치면 뭐 개신교로 치면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죠. 그럼 가서 제사를 지내고 뭘 하고 허공에다 대고 그냥 뭐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사당이 필요하다. 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군요. 먼저 이해했어요. 아니 그냥 저는 그냥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어놓으라고 한 거라고 이해를 했어요. 실제로 문화유산이 네. 그냥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상징적으로 네. 우리나라에서 숭배하는 인물이니까 너희 서울 시내 딱 지어가지고 우리 영향력을 좀 발휘하겠어 이렇게 상징화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병이 왔으니까 네. 그들이 모시는 사당을 그러니까 주한미군 안에 교회 넣는 거랑 같은 거잖아. 물어보세요. 개념은 그렇잖아요. 딴 거 다 빼고. 그 당시에 보면 임진왜란 때 확실치는 않지만 관우가 등장을 해서 명나라군을 도와줘서 일본군을 물리쳤다라고 했대요. 그런 것도 이제 관우 사당을 만드는데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명나라에서 관우 사당을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지은 거군요. 그러니까 지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한 거죠. 초창기에는 이제 후원 근처에 있는 이제 오래된 집을 이제 사당으로 쓰려고 하니 조선에 장인을 좀 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남묘를 만든 게 이제 1598년이고요. 1599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조정에서 하나 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설왕설래가 많았는 모양이에요. 돈도 많이 들고 뭐 사람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뭐 지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지어 놓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명나라 장수가 좀 무리한 요구를 또 하게 되는데 좀 치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왕한테 명나라 장수가 가가지고 관우한테 술을 3잔 올리고 절을 4번을 해라 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종의 뭐 점령군처럼 이제 행동을 우리나라 왕한테? 그렇죠. 선조한테. 그래서 선조는 그걸 안 하려고 막 버팅기다가 뭐 하면 우리 군사 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억지로 또 하게 됩니다. 거의 뭐 삼전도의 굴욕 뭐 이런 비슷한 걸로 해서 삼조 인물 왕인데 장수한테 절을 한 거예요. 그것도 4번 절했습니까? 황제한테 하듯이. 절했습니까? 예. 했어요? 네, 결국은 다. 선조는 참 부침이 많으신 분이었네. 정말 선조 시대는 많은 일이 있었군요. 그렇죠.
동묘 자체는 정전이나 뭐 이런 동무성무 이런 건물 자체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건물이기는 합니다. 잘 지어진 건물인데 중국의 요소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둥하고 기둥 사이의 벽을 흙으로 만드는데 네. 그 중국식으로 벽돌을 쌓아서 만들게 되니까 딱 가서 보면은 뭔가 한옥인데 한옥 같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 게 있어요. 벽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을 건데 결과로 보면 지금 남아있는 건물을 보면 이제 벽돌로 벽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중국식 요소하고 우리나라 요소하고 이제 섞여 있는 관우 동상이 있는데 그 1601년에 정확하게는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명나라에서 끌고 온 장인들이 한 10명이서 한 3,800근을 녹여가지고 주조를 했는데 실패를 해요. 그래서 조정에다가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감관 한빈이라는 사람이 조선 그 구리 장인들을 모아가지고 300근을 더 넣어가지고 더 크게 만들어서 성공을 해서 지금 그 형태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잠깐 그냥 짧은 궁금증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 혹은 역사에서 다른 나라의 인물이 동상으로 세워진 메가더 장군이 있죠. 경우가 메가더 장군 전대로 보면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공자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유교를 숭상해서 나라니까. 그렇죠. 공자 같은 경우도 또 위패를 놓잖아요. 근데 그림으로는 있어요. 이렇게 공자상 그림으로 있는데 어떤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봉환을 해서 모시고 하는 건 공자 같은 경우에는 위패.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관우의 묘가 만들어진 거군요. 네.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 선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치욕을 당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했는데 숙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관우를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연예인 좋아하듯이 좋아했나 봐요. 삼국지를 많이 읽으셨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어떤 기록에 보면 이게 삼국지를 누군가 읽어주는 거를 숙종이 듣다가 관우가 죽는 장면에서 탄식을 했대요. 아 진짜요? 네, 탄식을 그런 하고 기록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얼마 후에 동묘에 가서 절을 하게 되는 어떤 그 삼국지연이 뭐 그 책이 뭐 숙종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이제 숙종 같은 경우에는 저 중국에서 절을 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가서 절을 합니다. 그걸 이제 신하들이 막죠. 아니 왕이 왜 장수한테 절을 하냐? 아니 사후에 관왕으로 시호를 받았잖아. 그럼 같은 왕끼리 절하는 게 뭐가 문제야? 뭐 이러면서 결국 절을 하게 되고요. 그 영조도 정조도 굉장히 그 왕묘로 이제 올려서 붙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종 황제 같은 경우에는 왕이 아니라 황제로 올려서 그 동묘의 그 관우를 네. 그래서 관제묘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당시 관왕묘가 아니라 관제묘로. 일설에 의하면은 그 관우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었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워낙 그런 그 고종에 대한 풍수의 그런 그 에피소드가 많아가지고. 네.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중국 사람들 참 그러네. 저도 삼국지 연예를 되게 좋아하고 몇 번을 읽은 사람인데 소설 속의 인물이잖아요. 실존 인물이기도 하죠. 실존 인물이긴 하지만 소설에서 굉장히 이렇게 캐릭터화돼 있는 미화나 캐릭터화돼 있고 이런 아니 실제로 그랬겠습니까? 관우가 뭐 조조가 죽였는데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근데 일단은 이제 그 굉장히 그 뛰어난 장수였던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관우에 대한 이런 추앙이 굉장한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청나라 때 그 연극을 하는 그 관우 역을 하는 그 배우들은 자기 집에다가 관우 사당을 지어놓고 아니면 위패를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향 올리고 이 관우에 대한 그 삼국지연의를 뭐 여러 번을 읽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연기를 했고 아직도 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네요. 그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구나. 그의 어떤 의리와 충절과 죽음과 뭐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뭐 심지어 중국에서는 주판을 저희 관우가 발명했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했는데 그거를 선조한테 절하라고 한 건 참 그렇다, 그죠? 꼭 그것만 아니라도 뭐 현대에서도 뭐 그런 요즘 저 미국 하는 걸 보면은 그거는 뭐 힘이 있는 나라가 뭐 약한 나라에 그렇게 뭐 무례하게 하는 것들은
가까운 요즘에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동묘가 그렇게 크지 않죠? 동묘 생각보다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커요. 부속 건물이 한 6, 7개 될걸요. 아 그래요? 네, 정전 있고 동무선무 있고 그 앞에 문 있고 또 밖에 뭐 있고 또 문 있고 문이 2개잖아요. 제대로가 네, 잘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진 건물. 그것을 이제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그림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운용도가 이렇게 국내 최대 규모로 남아있는 운용도? 예, 뭐 구름하고 용이 이렇게 막 얽혀서 그럼 날아가고 그 뒤, 그 지금 1월 오봉도가 있는 네. 뒤에 덧댄 전 그림에 덧댄 게 아니고 이제 1월 오봉도 이제 이 판에 그렸구나. 그 병풍 같은 건데 그 안에 이제 운용도가 가장 그 크게 큰 운용도가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은 다시 이제 1월 오봉도를 해놔가지고 그러면 그 지금 동묘는 국가 보물이나 국보입니까? 보물입니다. 일단 거기에서 사배를 했다라고 하는 건 치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건물 자체는 그 조선 조정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훌륭하게 지어졌고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지을 때 그 만들어진 사연이 어쨌든 간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또 중국 명나라에서도 돈을 지원을 했거든요. 건물을 함부로 대충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짓고 나서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이 올 때 또 여기를 방문해요. 그리고 그 청나라 같은 경우에도 관우 신앙을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청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여기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 예전에 그 병자 호란 때 청나라 태종이 맞잖아요. 그 지휘본부를 동묘에 설치를 했대요. 그 재밌다. 동묘에 설치를 해서 아무래도 좀 마음이 놓이겠구나. 네. 그리고 청나라 같은 경우에 만주족도 이제 관우를 숭배했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인조 때 일이고 다음이 이제 효종이었잖아요. 효종 때는 그래도 동묘를 좀 싫어했대요. 치욕의 역사. 효종이 그 인지를 갔다 오신 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복림대고 독벌하려고 했었던. 독벌하려고 했죠. 싫어했겠지. 네, 가서 거기에- 일을 갈다 오신 분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그 청나라 태종이 지휘본부 만들어서 병자 호란을 지휘를 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그 장소가 어떤 치욕을 상징하는 이런 장소로 인식이 되다가 숙종 때에는 인식이 또 바뀝니다. 이게 숙종이 관우 매니아이기도 하고 그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뤘던 붐이 이제 정통 중화를 잇는 거는 조선이다라고 해서 얘기하는 보통 소중화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는 동묘가 그 명나라에 또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겠군요. 명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이 되고요. 관우는 이제 중국의 장수고 우리나라 장수가 이제 외국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케이스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인물이 중국에서 동상도 짓고 그럴 만한 분이 있다고? 예, 사당도 있고, 사당도 있고. 예, 신으로까지 추앙을 받는 누가 장보고가 있을까? 있습니다. 장보고가 중국의 현동반도에 현재 유적이 있습니까? 장보고가 중국의 이제 웨이하이라고 하는 산둥반도에서 뭐 백제전 할 때나 아니면 나당 전쟁 할 때 그때 이제 산둥반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뭐 금강이나 뭐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웨이하이라고 위해라고 하는 곳에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그 절을 지었었는데 그게 이제 명나라 때인가 중국에서 이제 파괴가 됐다가 80년대에 이제 다시 지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장보고의 동상도 세워져 있고 적산법화원이 이제 절의 이름인 거죠? 일단 그쪽이 이제 신라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인데 지금의 코리안타운처럼 네, 중국 내에 그 일정 구역에 신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자치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뭐 신라원, 신라소 뭐 이렇게 있으면서 그 신라 사람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가 워낙 이제 장보고의 위세가 대단했었기 때문에 당나라에서 그 신라를 거쳐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이 교역로를 이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장보고가 신라 때 그러니까 동북아 해상 루트를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본에는 좀 더 강한 예를 들어서 뭐 천태종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큰 대명신이 몇 명이 있는데 이제 교토에 그 신라 명신이라고 하는 대명신 그러니까 다이묘신이 그 아마테라스하고 뭐 이런 몇몇 대명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라 명신이. 그 신라 명신이 장보고였다. 장보고가 토착신앙으로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수입돼가지고 신라 명신으로 받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800년대인가에 만든 그 좌상이 있습니다. 신라 명신 좌상. 네. 거의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장보고를 보고 만든 거라는 그 설이 있어가지고 그게 장보고의 초상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장보고 그 대사 기념비가 그 연력사라고 하는데 이제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신라 명신으로 이제 숭상받고 있다고 하고. 그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도 100년 지나고 나면 몇백 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될 가만히 있겠네요, 그죠?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을 도왔던 전쟁 통해 원조를 와서 도왔던 뭐 이미 저기 인천 쪽에 점집에 가면 메가더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메가더를 신으로 모시는 드라마에서도 나왔잖아요. 그래요? 네. 어떤 드라마 제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는 무당이 모시는 사람이 메가더 장군. 스쿠터할 때 영어로 하나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어느 나라의 위인이었든 간에 그 사람이 가진 캐릭터가 당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면 우리는 공동의 어떤 인식으로 그 추앙하고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봐요. 또 우리 지금 우리의 역사의 머릿속에서도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잖아. 이상해 보이진 않는데 근데 실제로 동묘에 이제 가보면 또 깜짝 놀라는 게 일단 네. 앞에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거. 아, 부자시장도 있고 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왔다고 해서 어떤 골목은 지디거리라고 젊은 분들은 얘기를 해요. 처음 들었어요. 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동묘 안에 들어가 보면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인데 근데 관우동상 그 앞쪽에 동전을 사람들이 던져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지금도 앞에서 뭐 비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관우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비나이다 했던 그런 장소로도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그 빌기도 하고 무당하고도 무교하고도 좀 관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참에 중국 관광객분들도 우리 서울시내 창신동, 숭이동 쪽에 있는 동묘 관우의 사당을 뭐 동묘역이 있으니까요. 동묘역에서 내려서 그냥 가면 되죠. 많이 가서 좀 보시고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산둥반도 가가지고 장보고 사당을 좀 보고 이런 식의 것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